리뷰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YTN을 다니고 있는 오지원 기자입니다. 오지원 기자가 이번에 임영웅씨 콘서트를 처음 보러 왔다가 그 느낀 점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워낙에 임영웅씨 콘서트 자주 가고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연을 처음 보는 기자 눈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선하고 새로웠나 봅니다. 기자가요, 또박또박 그리고 아주 정돈을 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다른 시선에서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겠구나 라는 점들이 인터뷰 구석구석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영웅 씨의 이 무대 세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영웅 씨가 축구 팬이어서 그라운드석을 아예 없앴고 공연 시작 전에 우르르르 스태프들이 가서 이 무대 설치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해체한다. 제가 일전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공연이 토, 일 이틀이었잖아요. 대개는 토요일날 설치한 이 무대 세트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대로 두죠. 근데 임영웅 씨 공연은 어때요? 무대를 세트를 설치했다가 또 없앴다가 또 다시 설치했다가 또 없앴다가 이 번거로운 과정을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겠죠. 그만큼 용역,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귀찮은 이 일을 임영웅 씨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잔디가 훼손될까봐 임영웅 씨가 이 번거로운 작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무대 세트요, 초경량입니다. 아주 가벼운 재질, 특수 재질로 된 것들을 이렇게 무대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누가 봐도 신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영웅시대가 봐도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너무 성의가 있다, 정말 찐이다, 진심이다, 이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기자가 봤을 때도 그랬고요. 이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또 무대 해체했다가 다음날 공연되면 또다시 설치하고 또다시 해체하는 방식. 잔디를 가려주는 시간을 아예 줄여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잔디 보호에 굉장히 신경 쓴다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잔디가 조명으로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잔디 전체를 프로젝터 매핑 천이라는 걸로 다 가렸다. 이 천을 스크린으로 활용, 그 위에 그래픽을 쏘면서 일종의 화면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 씨의 이 무대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너무 안정적인 무대였다. 임영웅 씨가 솔로 가수다. 혼자 무대를 다 소화를 해야 된다. 혼자서 30곡을 불렀다. 나는 정말 놀랬다. 이런 반응입니다. 30곡이면 그렇게 적은 분량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은요, 정말 많은 콘서트, 많은 뮤지컬, 많은 대형 공연, 해외 팝 가수들 공연, 클래식 공연 엄청나게 많이 보러 다녀요. 근데 이렇게 기자들이 찐으로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솔로 가수가 이렇게 혼자서 30곡을 부르는 건 처음 봤다. 이런 감탄사가 그냥 절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를 소화한다는 거 대단하다. 임영웅 씨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임영웅 씨의 말하는 습관, 첫 번째, 말을 느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말로 임영웅 씨가 좀 느리긴 합니다. 이게 선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팬분들에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합니다. 말의 속도 빠르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말이 울릴 수가 있죠. 마이크다 보니까. 그래서 말과 말 사이를 또 정확히 씌워준다. 발음도 또 또박또박 정확하다. 역시 이 방송국에 일하는 기자들은 또 이걸 정확히 봅니다. 사실 방송국에 일하는 기자들은요, 말로 기사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기사를 읽잖아요, 여러분.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로 기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이 화법에 대해서도 꽤나 유심히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의 정서를 고려한 취향 저격 멘트들을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옆에 서로 인사시키는 거, 앞뒤 좌우 관객들과 인사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멘트도 아주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프롬프터라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할 이야기들. 자, 워낙에 공연이 길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칫 순서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프롬프터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가 여러분 콘서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롬프터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습의 결과다. 그냥 여러분 하나라도 허투루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모두 다 철저하게 준비했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중에 옆에 계신 분들 표정이 안 좋거나 하시면 진행 요원분들께 꼭 말씀해 주세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 떨어진 것 같으면 초콜릿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임영웅 씨가 건강 챙기는 거,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공연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들이 또 인상 깊었다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큰절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이색적이었다. 관객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임영웅 씨를 자식, 손자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께 임영웅 씨가 큰절을 하더라. 아이돌 가수였다면 같은 감사한 마음이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 점이 또 달랐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또 이걸 또 이렇게 예리하게 봤는데, 자, 공연의 진심인 임영웅의 퇴근길. 공연의 진심인데 임영웅 씨의 퇴근길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아, 퇴근길에 팬들한테 손 흔들어 주는 거?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 기자가요, 아주 색다른 관점에서 임영웅 씨의 퇴근길을 봤습니다. 뭐냐면요, 이 기자가 상암 DMC 역으로 걸어갔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임영웅 씨의 퇴근길을 보려고 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 그래서 저도 뭐 걸리겠지 싶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임영웅 씨가 탄 차가 지나갔다. 내가 영상도 찍었다. 자, 임영웅 씨 차가 이렇게 터널을 빠져서 나옵니다. 팬들이 환호하니까 임영웅 씨가 손을 흔들어 주더라. 여기 임영웅 씨가 손키스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퇴근이 빠르네? 왜 이렇게 퇴근이 빠르지? 좀 시간이 보통 걸리잖아요. 팬들이 집으로 가는 그 시간과 임영웅 씨가 콘서트장을 나오는 그 시간이 얼추 비슷하더라. 그걸 어떻게 봤냐면요. 아, 이거다. 임영웅 씨 공연에는 초대권이 없지. 그렇다 보니까 VVIP들에게 공연이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주고 인사해주고 피드백 받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임영웅 씨의 공연에는 누가 VIP다? 누가 VVIP다? 바로 영웅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웅 씨가. 그래서 콘서트가 끝나고 그냥 바로 임영웅 씨는 차를 타고 퇴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팬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특히 일요일은 비가 내렸잖아요. 아, 우리 팬분들이 비를 맞고 나를 기다리겠구나. 빨리 가서 인사해야지. 빨리 가서 손 흔들어 줘야지. 그래야만 우리 팬분들께서 임영웅 씨가 퇴근한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가야지 라는 마음 먹지 않을까? 라고 해서 임영웅 씨가 서둘러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VVIP가 바로 거리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정말로 색다른 관점에서 아주 예리하게 임영웅 씨의 퇴근길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연예인이 굳이 와주거나 이런 공연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임영웅 씨의 공연을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정확하고도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콘서트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시 보고 싶네요. 이 콘서트 너무 보고 싶고 영화 개봉 언제입니까? 빨리 영화 개봉해서 다시 스크린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자, 또 영화 개봉도 기다려지고요. 아주 그냥 저희에게 선물 같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원 군이 라디오스타에 나왔어요. 출연을 해서 우리 영웅이 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나오면 정동원 군에게 자랑스러운 존재는 바로 형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영웅 씨 이야기는 또 꼭 합니다. 동원이가 JD1이었다가 그리고 가수 정동원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토크를 주도를 했는데 자, 아주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잘했어요. 지금 정동원 군이 JD1이라는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정동원 군이라는 이름으로는 트로트를 부르고 JD1으로는 요즘 아이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JD1 데뷔를 보고 형들이 뭐라고 했느냐, 반응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정동원 군이 형들마다 반응이 다르다. 우선은 장민호 형은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반응을 했다. 왜 그런 느낌으로 벌써 다른 장르를 하느냐. 조금 더 정동원이란 캐릭터를 가지고 트로트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찬원 군은 장난기가 많대요. 그래서 놀렸다고 합니다. 밤에 통화를 할 때 정동원 군이 받으면 AI? AI 지금 뭐해? 이렇게 농담을 한대요. 그리고 정동원 군이 통화를 할 때 가끔 옷을 벗고 있다고 해요. 상의 탈의를 하고 있을 때 이찬원 군이 AI가 옷도 벗고 있네. AI가 사람처럼 살도 다 있네. 이렇게 놀린대요. 그래서 정동원 군이 좀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웅이 형 같은 경우에는 동원이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장르를 하고 싶은데 영웅이 형도 그렇지 않느냐. 영웅이 형도 다른 장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형은 동원아 여러 가지로 해봐. 이렇게 진심 어리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응원을 해준다는 거죠. 정동원 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정동원 군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스페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5박 6일 동안 집을 비웠대요. 그때 형이 와서 강아지를 자기가 2마리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들도 잘 살펴주고 집도 잘 이렇게 지켜줬다. 영웅이 형과 같은 아파트 사는데 영웅이 형이 이렇게 다정한 면이 있다. 나의 정말 든든한 이웃 사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원 군을 통해서 임영웅 씨가 역시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지. 라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YTN 기자가 바라보는 이번 콘서트에 또 색다른 재미있는 그런 시선, 그리고 정동원 군이 말하는 이웃사촌 영웅이 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행.